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그쪽에 보니까 농촌관광홍보 UCC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게 뭐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이게 몇 쪽이라고 했죠? UCC가? 저 3월에서 10월 동안 이제 공모전을 하겠다 했는데, 아니,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 아니, 쪽수가. 왜, 그쪽? 죄송합니다. 쪽수를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그쪽. 예. 뭐, 그거 쪽수 안 봐도 돼요. 그냥 UCC 공모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모전을 하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저희가 지금, 일정은 2월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상 부분은, 그 제2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10월 달에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보존 교부 결정 대상자까지 결정을 하고 위탁할,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도 좀 마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위탁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무주군 관내의 주민들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군 마을 농촌 관광 부분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 부분 또는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총망라해서 UCC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은 홍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등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상금도 주고 참가상도 주고 해서 그 UCC에 나온 입상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내년 축제까지도 준비한다. 그런 보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UCC 공모전을 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주군 내에? 무주군에서는 UCC 공모전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UCC의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심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이 UCC를 위탁 운영을 하면 위탁 운영 업체한테 또 어느 정도 띄워주고 막상 실제로 UCC를 이제 만들어서 공모한 사람들 물론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상금이라든가 뭐 참가비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없겠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에는 대상이 한 편에 1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최우수가 2편에 5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이 3편에 30만 원 장려상 4편에 10만 원 입선 10편에 50만 원 참가상 기념품 한 180개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네. 이게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응모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거 위탁업체 선정할 이유 한 개도 없고요. 이런 방법 어떻겠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UCC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동영상 찍는 거잖아요. 그래 이 동영상을 찍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카메라나
요즘 뭐 옛날처럼 뭐 비디오 카메라 아니잖아요. 카메라는 그냥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예,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요걸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요즘은 전국 시도, 직장, 뭐 이런 곳에 다 드론 동호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드론 동호회를 전국에 다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상금이나 이런 걸 대폭 올리는 거예요. 1등 하는 경우는 한 50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폭 상금을 올리고 2천만 원을 다 상금 같은 경우로 다 소진을 시키는 겁니다. 담당 업무는 우리 직원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 동호회 같은 데다가 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주군에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드론으로 찍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그냥 이거 평지에서 찍는 거하고 하늘에서 찍는 거하고 또 느낌이 틀리겠죠, 그죠? 네. 그리고 각자 다양하게 개인이 드론을 사가지고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재력도 좀 있고 재미있는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작품들을 만드는 거를 각자 알아서 SNS든 블로그든 카페든 나름대로 알아서 홍보를 하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상당 기간,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단 이걸 유튜브에다 다 올려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갖고 홍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딱 마감을 하고 그때 우리는 심사하는 측에서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뻑을 하든 어땠든 상관없이 유튜브 조회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금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 활용하고 주변 인맥들 활용할 거 아닙니까? 자기 본인도 자뻑도 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클릭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무주군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예술 작품으로 보관하고 전시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자는 목적이잖아요. 우리 무주군과 무주군의 농촌 환경, 농촌 관광 이걸 홍보하자는 목적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금을 좀 많이 걸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클릭수 가지고 상을 주게 되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 수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서 각자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마구마구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나 카페나 블로그 우리 이런 곳에 각 개인의 SNS를 통해서 무주군 전체로 봤을 때, 무주군 전체의 파이로 봤을 때 클릭수나 홍보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홍보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발상에 전환을 해서 우리 위탁하고 우리 지금 행정에서 보면 툭하면 용역하고 이러는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위탁기관에다 줘가지고 비용 날릴 이유 한 개도 없습니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꼭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드론 쪽에 높이 이렇게 해서 경관 부분은 좋은데 저희들이 마을로 가는 축제라든지 농촌 관광 부분은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관도 들어가고 또는 거기에서 이야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 부분으로 한정했을 때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복합적으로 해도 되고. 심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전문 업체다 대고 위탁한 이유는
저희 행정에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인터넷 홍보인데 무주군의 마을로고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터넷 홍보인데 전문 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좀 홍보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 그렇게 홍보 안 합니다. 홍보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건 요즘은 뭐 개인이 전부 다 인터넷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접속하고 많이 올리고 이러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작품성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인력 이게 이제 농업소득과나 뭐 여기 농업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이제 검토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농번기 때 인력 수급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도시민들 뭐 합숙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 농번기 때 가장 일손이 딸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검토를 해서 뭐 한 달이라든가, 2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에 적정 인원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 같은데, 베트남 같은 데서 수입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한 숙소에다가 놓고 농가에다가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순수한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스페인을 보니까 스페인의 농장이 굉장히 광대한데 그 농업 인력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기계화도 한계가 있고 꼭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기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노동력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랑 가깝잖아요. 네, 아프리카랑 가까우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모로코라든가 뭐 수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수확철에 농번기 때는 수입을 한대요. 대량으로. 인원을 수입을 해서 한 달 정도를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고 이제 비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도망가고 이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난민 문제 요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뭐 인건비 우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내국인과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와서 1년에 한 달만 농가에서 농가 수확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가면 자기 나라에서 1년 동안 노동하는 그 비용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싸기 비싸면 중국에서 배 타고 데리고 오면 뭐 배싹 얼마 안 하거든요. 2-30만 원이면 왕복합니다. 2-30만 원 왕복하니까 데리고 와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농번기 때 일손 같이 일하고 이렇게 같이 내보내는 뭐 이런 방법도 같이 농업부서하고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일손이 워낙 딸리면 내국인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